4장 5절 백타원간의 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4장 3절에서 백타원간의 기저를 공부했었죠. 기저란 얘기는 1차 독립과 그리고 생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어진 백타원간의 부분집합이 있다면 그 부분집합을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차원이란 말은 잠시 후에 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백타원간의 기저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을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정리 9번과 정리 10번을 먼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9번은 바로 다음 같은 내용인데요. 만약에 백타원간 V에 어떤 부분집합이 주어진 백타원간의 기저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여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n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백타원간 V 안에 n개의 벡터보다 더 많은 벡터들로 이루어진 백타원간 V의 부분집합이 있다면 이 부분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언제나 1차 종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증명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가지는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라는 집합을 하나 생각하죠. 자, 이제 B1부터 Bn은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니까 백타원간 V 안에 벡터들을 다른 걸로 써서 표시하면 U1으로 하겠습니다. U1, U2, UP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에서 단 P는 n보다는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S를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B가 백타원간 V의 기저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앞에 4장 4절에서 정리 8번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했었냐면 V에서 Rn 공간으로 가는 좌표 사상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이 B가 바로 V의 기저였을 때 이 안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Rn 공간 안에 속하게 되는 이 좌표 벡터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성립하려면 이 백타원간 V에 기저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와 같은 기저가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이러한 좌표 벡터를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정리 8번에서 배웠던 이 좌표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좌표 벡터를 생각하는데요. U1, B, B가 기저입니다. 그리고 U2, B, 그리고 UPB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다 같이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입니다. Rn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Rn 공간이 n차원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다시피 P가 n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은 Rn 공간은 기껏해 n개의 벡터들 최대 독립이 되는 벡터의 개수는 n개뿐이거든요. 그 n개보다 훨씬 더 많은 P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Rn 공간상에서 1차 종속이 되는 벡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Rn 안에 속하는 Rn에 속하는 1차 또는 선형이라 해도 됩니다. 종속인 벡터입니다. 자, 1차 종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독립과 종속의 정의에 의해서 그들의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가 모두 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독립이었고 0 이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1차 종속이 되는 벡터였기 때문에 C1, U1의 B, C2, U2B, 그리고 CP, 그리고 UPB. 자, 이와 같이 됐을 때 이 식에서 이퀄 0이라 가정했을 때 1차 종속이니까 앞에 개수 중에는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1, C2, CP 중에는 적어도 어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자, 한편 이 좌표 사상은요. 이 좌표 사상 이것은
선형사상이거든요. 그렇죠? 선형사상이므로 우리는 이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선형사상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선형성이라는 얘기는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형사상 성질로부터 C1, U1, C2, U2, CP, UP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런데 얘네들 잘 들여다볼까요? 얘네들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에서 Rn 공간으로 가는 이 좌표 사상에 대해서 자, 이 안에 한 벡터를 X를 놨을 때 바로 이렇게 좌표 벡터는 Rn 공간 안의 원소예요. 이 전체 좌표 벡터가 제로 벡터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Rn 공간상에서 얘가 Rn 공간 안에 속하는 벡터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얘가 Rn 공간상에 있는 원소니까 얘네들은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가 1대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렇다면 얘도 대응하는 얘도 그래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C1, U1 플러스 C2, U2, CP, UP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벡터예요. 벡터 한 건 V 안에 있는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는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미 C1부터 CP는 적어도 어느 하나가 0이 아닌 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1부터 CP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을 이루어진 집합 U1, U2, UP는 즉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S라 놨었죠. 그래서 S는 분명히 S는 종속이구나. 1차 종속 또는 선형 종속 같은 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종속 또는 1차 종속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됐네요. 그래서 벡터 안에 기저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벡터들을 원소로 갖는 그런 어떤 집합이 있다면 그 부분 집합들은 항상 1차 종속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정리 10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한간 V 안에 어떤 기저가 N개의 벡터를 가진다면 V의 모든 기저들은 역시 정확하게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저의 종류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하나의 기저가 만약에 확인해 본 결과 N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어떤 기저들도 다 마찬가지로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기저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저가 하나는 B1 또 하나는 B2라 보겠습니다. 벡터 한간 V에 기저를 각각 B1과 B2라 놓겠습니다. 자, 이때 B1은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N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기저라고 보겠습니다. N개의 자, 이제 B1은 N개의 벡터인데 B2는 그냥 기저라고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B1과 B2가 이 V의 기저가 되는 건 맞는데 B1의 개수는 이제 N개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B2는 분명히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1차 독립이 돼야 되죠. 1차 독립입니다. 기저이므로 1차 독립이죠. 그럼 1차 독립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들을 가지는 V에 속하는 어떤 집합도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B2가 기저였기 때문에 독립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로부터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 9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독립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B2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는 결코 N을 넘지 못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보다 크면 종속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방금 전에 배웠던 정리 9번에 의하여 B2의 원소는 N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n보다 크면 종속이 되니까 독립이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됐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제 B2는 분명히 문제의 가정에서 우리가 기저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저거든요. 그리고 기저이고 이렇게 씁시다. 기저이고 B1이 어차피 얘도 기저잖아요. 그럼 기저라면 생성과 독립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B1이 역시 독립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B2도 어차피 V의 기저가 되고 B1 자체가 독립이니까 V2 안에 있는 원소는 기껏해야 N개를 넘지 못하게 되잖아요. N개뿐이에요. 그래서 B2의 원소의 개수는 기껏해야 N개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보다시피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 본 결과 B2도 따라서 B2의 원소의 개수도 N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탄관 안에 한 기저의 원소의 개수를 세어본 결과 N개가 나왔다면 V의 또 다른 기저들이 몇 개가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기저들의 개수는 다 똑같이 N개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정리 9번과 정리 10번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기저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은 항상 종속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의 기저의 개수가 n개라면 나머지 기저들의 그 개수도 n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용어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이 절의 제목이 차원이었죠. 그 차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하나의 벡터 공간 안에 어떤 기저들이 있었다고 봐요.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진 기저가 있었을 때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차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디멘션의 약자를 써서 DIM이라는 기호를 앞에다 붙이기로 약속을 합니다. 즉 우리는 차원을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DIMV 이렇게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DIMV 얘가 n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 백탄관 안에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우리가 그 기저가 되는 어떤 부분집합이 있었을 때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면 유한 벡터 공간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면 무한 벡터 공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벡터 공간 V가 제로 벡터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트리비얼 서브스페이스 있죠. 이와 같이 자명한 어떤 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0벡터 공간을 말합니다. 만일 V가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제로 벡터의 차원은 0차원이라고 정의를 따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별도로 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로 벡터는 모든 벡터랑 종속을 이루어요. 기저가 되려면 독립이고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성은 되는데 이게 독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의를 따로 한 것뿐입니다. 0 벡터 공간의 차원은 0차원이다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한 예문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벡터 공간의 차원이라는 용어를 약속을 했고 기저를 찾기만 한다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차원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Rn 공간의 차원은 몇 차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앞에서도 암묵적으로 선생님이 R2는 2차원이고 R3는 3차원이고 Rn은 N차원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Rn 공간의 차원이 왜 N차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4장 3절에서 표준기저라는 용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표준기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n 공간상에서 우리는 표준기저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n의 표준기저, 우리는 조금 아까 예제 10번을 배웠었죠.
기저가 여러 개가 있다 했을 때 그중에 어느 한 기저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기저들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자, 그래서 우리는 RN의 표준 기저를 이렇게 표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E1, E2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구성 성분이 뭔지 알죠? 열 벡터를 표시한다면 1, 0, 0, 0, 0 이렇게 되고 E2는 0, 1, 0, 0, 0, 0, 2에는 0, 0, 0, 0,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 기저가 이와 같은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N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저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다시피 Rn 공간을 이루고 있는 표준 기저를 하나 선택해서 개수를 세어보니까 N개가 됐기 때문에 Rn 공간의 기저는 Rn 공간의 차원은 N 차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Pn은 뭔지 알죠? N차 이하의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을 Pn이라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Pn에 얘도 표준 기저가 있었습니다. 앞에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제 표준 기저는 역시 얘도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1과 T와 T의 제곱 그리고 T의 N승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표준 기저였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원소 개수가 몇 개가 있는가 봤더니 n 플러스 1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준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어본 결과 Pn은 바로 n 플러스 1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P는 뭐냐면 폴리노미알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즉 차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모든 차수를 갖고 있는, 즉 어떤 차수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다항식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P의 기저는 얘는 이제 그냥 얘도 그냥 1라 쓸까요? 1, T 몇 차씩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히 많습니다. 이 원소 개수가 무한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모든 다항식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은 벡터항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저의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 개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얘 차원은 무한 차원이라 얘기를 하고 보통 수학교로서 이렇게 무한대교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의 뜻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또 간단한 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V1과 V2로 생성되는 집합을 H라 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 H의 기저와 차원을 구하시는 얘기인데요. 기저를 구할 수만 있다면 기저를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차원이기 때문에 얘는 덩달아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저를 이루려면은 잘 볼까요? H를 생성시키는 벡터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H를 만들어낼 수 있었네요. 우리가 뭘 조사하기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가 독립일 것인가 하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만약에 독립이 된다면 독립과 생성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이 두 개를 모아놓은 집합은 당연히 H의 기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기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느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저의 종류는 무한히 많은데요. 각각의 기저를 이루는 원소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10번의 결과로부터 어떤 기저를 선택하든지 간에 기저가 하나 정해지기만 하면 그들의 개수를 세어봄으로 해서 차원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 잘 보면 이건 눈으로 봐도 되고 이거 앞에서 풀었던 예문이거든요. V1과 V2는요. 두 개의 벡터밖에 없을 때 어느 한 벡터에다 상수배해서 다른 벡터가 되면 종속이에요. 하지만 어느 한 벡터에다가 아무리 상수배해도 다른 벡터 나오지 않는다면 독립이거든요. 여기다 아무리 상수배를 해보세요. 뭐 알파배를 해봐요. 알파배도 0의 알파배 해봤자 0인데요. 6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상수배해도 이거 안 나옵니다. 이 많은 곳 두 개의 벡터는 독립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장 3절에서 배웠던 기저의 정의를 만족하는군요. 독립도 되고 이미 생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V1과 V2는 분명히 이렇게 쓸까요? 이 두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분명히 독립이 맞습니다. 독립이었고요. 생성도 된다는 기호를 이미 써놨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얘네들을 B라 놓을게요. V1과 V2로 이루어진 집합은 당연히 H의 기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H의 기저가 돼요. H의 기저가 됐으니까 따라서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H의 차원은 원소개수가 2개니까 2차원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벡터항관이 하나 주어졌을 때 기저를 찾기만 한다면 차원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쉽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조금 전에 다뤘던 거는 이미 앞에서도 있었던 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로 1차 결합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2배 V1 플러스 3배 V2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던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점을 통과하는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항관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그림을 앞절에서 배웠던 예제의 그림을 그냥 그대로 그려놔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공간의 차원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A, B, C, D 4개의 문자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4x1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집합을 H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예제 3번의 풀이를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이 매트릭스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냥 A-3B 플러스 6C와 5A 플러스 4D 그리고 B-2C 그리고 마이너스 D 그리고 5D와 같이 되네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앞에서 많이 해왔던 것처럼 A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B를 그리고 C를 D를 각각 분해를 해서 따로따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A를 갖고 있는 항과 B, C, D로 이렇게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로 이렇게 다 분해를 해 보도록 하죠. 자, A가 들어있는 항은 1, 5, 0, 0이고 B가 들어있는 항은 마이너스 3, 여기는 B가 없어요. 여기는 1이고 0이고요. 자, 여기는 C를 갖고 있는 항은 6, 그리고 여기도 없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0이고요. D를 포함하고 있는 항은 여기 0, 여기는 4, 마이너스 1, 5가 있네요. 자, 이 4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A, B, C들은 이미 실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열벡터를 U1 열벡터, 얘를 U2 열벡터, U3 열벡터, U4 열벡터라고 표시를 한다면 자, 이제 요거이므로 그러면 H라는 집합은 이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집합이었기 때문에 이 4개의 벡터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팬 되는데요. U1, U2, U3, U4로 생성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면 요거 비교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U3는 2배 U2로 표시가 되네요. 마이너스 2배 해야 되겠군요. 마이너스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벡터를 다른 벡터의 상수배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개는 종속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U3 대신에 U2를 써서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U2 대신에 U3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생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이들이 만약에 독립이면 얘네들로 생성되지만 이들 중에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 빼서 우리는 좀 더 간결하게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됩니다. U2를 빼버리고 U3, U4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생성이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것이냐면 부분 공간의 차원을 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H라는 이 벡터 공간의 생성은 4개로도 되고 3개로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 3개가 독립이 돼 주기만 한다면 1차 독립이라면 생성도 되고 독립이 되니까 당연히 기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독립인지 아닌지만 조사를 하면 되겠군요. 독립성 유무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세요. 이제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독립성을 본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U1 그리고 U2 U3만, U4만 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4개를 가지고서 독립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4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0,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4, 그리고 마이너스 1, 5예요. 왜 이걸 이렇게 붙여서 써놨냐면요. 여기가 U1, U2, U4거든요. 잘 보세요. 자, U2는 앞에 있는 벡터의 상수배로 이거 못 만들죠. 0이다 상수배에서 1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U4는 이 앞에 두 개의 벡터들의 상수 1차 결합으로 얘를 못 만들죠. 아무리 상수배라도 이거 0이 나오지 5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열 벡터들은 바로 앞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다음 벡터를 만들지를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세 개는 당연히 독립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1차 독립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성도 되고 독립도 됐으니까 이 부분집합 U1, U2, U4는 분명히 H의 기저가 됩니다. H의 기저가 됐으니까 우리는 H라는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을 계산해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죠. 3차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벡터 공간이든 간에 기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기저의 개수가 차원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잘 알려져 있는 Rn 공간의 특수한 경우로서 R3 공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R3 공간 안에 우리는 다음 같은 여러 개의 부분 공간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0차원 부분 공간은 뭘 나타낼까 하는 얘기인데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제로 벡터만으로 구성되는 벡터 공간을 특별하게 0차원이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0차원 부분 공간은 제로 벡터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차원 부분 공간 앞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만이 기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부분 공간이 됩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R3 상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뭐 아무데나 어떤 직선이든 간에 원점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만 해요. 이렇게 되면 얘가 부분 공간 역할을 합니다. 부분 공간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R3 공간 안에 부분 공간이 되려면 무조건 얘네들은 다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차원 부분 공간은 이와 같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어야 되고요. 2차원 부분 공간은 뭘 나타내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이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이어야 되고 3차원 부분 공간은 자기 자신의 부분 공간이니까 공간 전체를 말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차원 부분 공간, 1차원, 2차원 그리고 3차원의 부분 공간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을 하나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보다시피 공간상에서 0차원이라는 것은 제로 벡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원은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기만 하면 1차원 부분 공간이라 얘기를 하고 2차원 부분 공간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점을 통과하는 뭐 어떤 각도로 주어지는 평면이든 상관없이 원점을 통과하는 평면이 바로 2차원 부분 공간입니다. 3차원 부분 공간은 이 전체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음 같은 또 다른 정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 11번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H를 유한차원 벡터 공간 V의 부분 공간이라 했을 때 H에 속하는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은 그 기저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H가 유한차원 이거의 부분 공간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H의 부분 공간은 결코 전체 벡터 공간의 차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퀄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으면 되잖아요. H가 V와 같으면 등호가 되고, 만약에 H가 V의 진부분 집합이라면 당연히 작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넘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분 공간의 차원이 전체 공간의 차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또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원래 기저라는 것은 독립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H가 V의 부분 공간이 H였는데 H에 속하는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의 개수가 2개든 3개든, 만약에 H가 5차원 부분 공간이라 가정해봐요. 근데 1차 독립이 되는 벡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씩 그 벡터를 더 키워나가서 기저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만약에 H 자신이 제로 벡터만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벡터 공간 V가 있고요. 그거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렇게 되는 부분 공간이 H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우수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H가 제로 벡터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차원은 어떻게 돼요? 얘 차원은 당연히 0차원이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분 공간 H의 차원은 당연히
전체 벡터 공간 V의 유한 차원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한 차원이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뭐 이것 자체도 제로 벡터라면 같을 수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 개수가 하나 이상이라도 있으면 1차원 또는 2차원이 되는 순간에 당연히 1이나 2라는 숫자는 0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부분 공간이 0벡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부등호 관계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런데 모든 부분 공간이 다 제로 벡터만으로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H가 그러면 제로 벡터가 아니었을 때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로 벡터는 아니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선형 독립이 되는 집합이 기저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H에 속하는 선형 독립이 되는 집합이 있어요. H에 속하는데 요 안에 자, 이제 선형 독립이 되는 집합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원소 개수가 U1, U2, U2 쭉 가서 UK까지 있는 그런 집합을 S라 놓겠습니다. 이제 S라는 집합은 U1, U2, UK라 놓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얘네들은 독립이에요. 그냥 여기다 앞에다 쓸까요?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을 S라 놓겠습니다. U1부터 UK는 그냥 1차 독립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이 H 그림상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H에 속하면서 1차 독립이 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경우수를 나눠보겠습니다. 만일 이 S로 스페란 집합이 H이면 가정한 거예요. 이미 1차 독립이 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S라 놨는데 그런데 그 1차 독립이 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집합이 H가 됐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H의 기저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저가 되려면 독립과 생성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이면 당연히 S는 H의 기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선형 독립이 되는 집합 S가 H의 기저로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인데 만약에 생성이 되면 바로 기저가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게 항상 생성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스팬 된다면 이제 됐는데요. 스팬이 되지 않았을 때가 있겠죠. 자, 이제 만일 이것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이라 하면 말을 이어서 쓸까요? 이것이라 하면 자, 이제 우리는 이 생성을 못 시켰습니다. 이 S라는 집합으로 H를 만들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는 도저히 H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이 S라는 집합 안에 속하지 않으면서 H에 속하는데 요 위치에 그림상으로 보면 요 위치에 어떤 벡터를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UK 플러스 1이라 놓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그림에서 본다면 UK 플러스 1이라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저 원소가 어디에 속하냐면 H 안에는 있지만 바로 S라는 집합으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는 없더라 보겠습니다. 이거인 UK 플러스 1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이런 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S로 생성을 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안의 원소 중에서 이들의 1차 결합은 표현할 수 없는 원소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런 UK 플러스 1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 됐네요. 이제 앞서 다뤘던 요 S라는 집합 안에다가 이제 UK 플러스 1을 더 덧붙인 집합을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걸 S1이라 할게요. 편의상. 그냥 편의상 놓은 것 뿐이에요. 자, 이제 U1, U2, UK에다가 UK 플러스를 하나 더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은 이미 독립이에요. 얘네들은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독립이란 얘기는
이 안에 어떤 벡터도 이 앞에 있는 벡터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도 얘네들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스팬되지 않았었잖아요. UHK는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의 1차 결합으로는 기껏해 요 안에 있는 원소들만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UK 플러스 1은 당연히 이들의 1차 결합으로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들의 1차 결합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하얀색 분필 안에 있는 모든 원소도 이들의 1차 결합, 서로 간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얘도 이 하얀색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S 안의 원소들은 1차 독립입니다. 1차 독립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유는 말로 설명했어요. 아시겠죠? UK 플러스 1이 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이제 S였다가 S1으로 어떻게 돼요? 확대가 됐잖아요. S였다가 S1으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독립이 됐어요. S가 독립이 되는 집합이었는데 또 다른 벡터를 하나 더 갖고 있는 또 다른 독립이 되는 벡터로 S1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같은 논리를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 S1이 다시 H를 생성하면 이 S1이 곧 기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한 것처럼 기저로 확대가 된 꼴이죠. 근데 만약에 또 S1의 스팬이 H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어떤 걸 만들 것이냐면 S1의 스팬에 H에는 속하지만 S1의 스팬으로는 만들 수 없는 또 다른 벡터를 UK 플러스 2라 놓습니다. 그러면 이 S1의 집합에다가 UK 플러스 1을 하나 더 덧붙여요. 여전히 이런 이유 똑같이 S2 안의 원소는 다시 1차 독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확장을 시킬 수 있고 언젠가는 다시 또 그 S2로 생성된 게 H가 되면 또 기저가 될 것이고 S2로 생성된 게 H가 아니라면 다시 또 UK 플러스 3을 또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1차 독립이 되는 집합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저로 확장이 가능하겠구나. 이 논리를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보다시피 H의 차원이 벡터 공간 전체 차원을 넘지 못할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정리 11번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 집합이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이 독립이 되는 벡터들로 자연스럽게 기저까지도 확대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안에 독립이 되는 벡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관건이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기저를 찾으려면은 1차 독립뿐만 아니라 생성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유한 차원 벡터 공간 안에서 1차 독립이 되는 벡터는 조금씩 1차 독립을 크기를 키워나가서 최대 1차 독립이 되는 것까지 만들었을 때 그게 곧 주어진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의 기저가 된다는 사실, 이제 이건 뒤에 가서도 자주 활용할 것이니까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이제 이어서 기저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저 정리 별 표시해 놓으세요. 이것은 이제 그 쓰임새가 참 많은데요. 원래 기저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1차 독립성과 생성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저 정리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인이 된다면 굳이 나머지 걸 볼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벡터공간의 차원을 알고 있을 때 한해서 얘기해요. 만약에 어떤 벡터공간의 차원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기저가 되는지를 두 가지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생성과 독립을 모두 다 확인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주어진 벡터공간의 차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P차원이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벡터공간 V의 차원이 P차원이었을 때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독립이 되기만 한다면 기저가 됩니다.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독립이더라? 그러면 생성 보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P개의 백타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전체 벡터공간을 생성하더라? 그럼 독립은 당연한 얘기라서 역시 독립을 보일 필요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기저 정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V 안에 있는 정확히 P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임의 집합이 독립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P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독립이더라?
그러면 기저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면 이 문장을 보면은 벡터항만의 차원을 알고 있었는데 그 피계의 벡터들, 즉 차원의 숫자와 똑같은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독립성만 보장이 되면 생성을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V를 생성하는 벡터들이 개수가 정확하게 피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1차 독립을 보이지 않아도 기저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생성하는 벡터의 개수가 피계가 있는 그런 부분집합이 있었다면, 즉 피계의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부분집합이 V를 생성한다면 그 역시도 기저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얘는 또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벡터항과는 V의 차원은 이미 P차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미 문제의 가정에 있어 P차원이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각각 나눠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1번과 2번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P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U1, U2, UP예요. 자, 이렇게 P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S라 놓겠습니다. 만일 이 S가 독립인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면 그냥 줄여서 독립이라 가정할게요. S가 독립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얘보다 더 많은 벡터들은요 당연히 종속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이 벡터항만의 차원이 이미 P차원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 개수가 P계라는 얘기예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 개수가 P계인데 P계보다 더 정리 9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정리 9번을 보면은 좀 지워볼게요. V가 기저를 이루는 원소 개수가 N개잖아요. 그 N개보다 더 많은 벡터를 가지면 무조건 종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P계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독립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얘보다 더 많은 벡터들은 무조건 종속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독립이라면 자연스럽게 S는 분명히 뭐 간단한 논리로부터 V의 기저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V의 기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곧 기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뭐 1번은 뭐 특별하게 뭐 증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이라면 기저가 되는 게 분명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 S가 U1부터 U2, UP가 V를 생성한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이제 V는 스팬 S로 생성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P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P 벡터항간의 차원을 P라고 놨었잖아요. 이 기저의 차원 정리 P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V는 제로 벡터는 아니죠. 제로 벡터의 차원이 0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V는 분명히 제로 벡터는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정리가 하나 있었죠. 우리는 앞에서 4장 3절에 정리 5번인가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정리 5번에서 바로 생성집합의 원리라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V가 제로 벡터가 아니라면 그러면 V의 부분집합은 기저가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4장 3절의 정리 5번의 생성집합의 원리를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배웠던 정리 5번에 의하여 그래서 V의 부분집합은 그러면 얘는 기저가 됩니다. 여기서 S로 생성된 게 V였었으니까 S의 부분집합이라 표현하는 게 더 낫겠군요. S의 부분집합은 그 부분집합을 S'이라 할까요? S'은 분명히 V의 기저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S의 부분집합 S'이 V의 기저가 되는데요. V의 차원은 P차원이에요. 근데 이 S의 개수도 P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 V의 차원이
V의 차원이 P이므로 당연히 이 S'의 원소의 개수는 P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S의 원소 개수도 이미 P개거든요. 그래서 S하고 S'이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S'이 기저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S도 결국은 V의 기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이제 유한차원 벡터항관에서 독립을 찾아내든지 생성을 찾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보이면 기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정리의 쓰임새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를 주로 많이 활용할 때 사용할 겁니다. 생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는 않을 수 있지만 독립을 보이는 것은 때로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한차원 벡터항관 안에서 그 벡터항관의 차원의 개수만큼의 벡터가 독립인지 아닌지만 조사할 수만 있다면 바로 기저가 된다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잘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